안녕하십니까. 타행의 세계를 진행하는 송재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림프 패턴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비드헤드 림프 패턴을 가지고서 진행을 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드라이 플라이 중에서 물에 뜨는 패턴입니다. 물에 뜨는 패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패러슈트 타입을 가지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이 플라이에 쓰이는 바늘들은 림프 바늘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고 또 날카롭습니다. 바이스의 바늘을 물리실 때는 이렇게 깊게 바이스에 깊게 물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늘의 아랫부분을 바이스의 아랫부분만 바이스에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이 플라이 패턴들은 꼬리 작업을 하기 때문에 꼬리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바늘이 바이스에 높게 물려 있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었는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약간 쳐보면 바늘이 움직이지 않으면 바이스에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미실 감기 작업을 동일하게 해줍니다. 남은 실은 정리해 주시고요. 가위로. 이 패러슈트 패턴은 무엇보다도 타행의 순서, 그러니까 재료를 얻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되니까 이 타행의 순서를 가지고 머릿속에 꼭 암기해 주시는 것이 타행 작업을 할 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패러슈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꼬리를 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해클의 뒷부분을 보면 두꺼운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 해클을 넓은 부분을 하나를 이렇게 떼어냅니다. 이렇게 해클을 보시게 되면 밑에 이제 이렇게 솜털이 있는 부분은 물을 먹는 곳이니까 드라이 패턴들은 물에 뜨는 패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이 잘 안 젖는 부분을 잘라내서 타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가위로 자르는 방법하고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같은 크기들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뜯어주시면 됩니다. 가지런하게 해주시고요. 오른손으로 바꿔 잡은 다음에 이 허리 길이와 거의 유사하게 이 테일의 길이가 꼬리의 길이가 이 바늘 전체 허리의 길이와 거의 맞춰서 이렇게 매주면 되고요. 이 꼬리를 다실 때는 너무 꽉꽉 조이게 되면 꼬리가 너무 벌어지니까 약간 힘을 빼신 상태에서 천천히 감아주십니다. 첫 번째가 꼬리를 다는 작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포스트랄에서 사람이 보게 되는 표지기 구실도 해주고 이 부분에 나중에 해클이 감기게 되니까 요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포스트를 바늘에 매다는 위치는 바늘 길이의 3분의 1 앞에서 3분의 1 지점에 포스트를 세워주시게 되고요. 이 포스트를 바늘에 얻는 방법도 다양한데 오늘은 가장 튼튼한 꼬아서 얻는 방법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 얀을 돌려서 꼬아줍니다. 이것을 바늘에 살짝 대면 이렇게 뱅그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포스트가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게끔 꼬아주게 됩니다. 이것을 바늘에
중간 정도에 얹으셔서 앞으로 3분의 1 지점까지 고정시켜 주게 됩니다. 뒤에 남은 부분까지 보빈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감아 주시고요. 타잉을 하실 때는 특히 이 실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실은 과감하게 많이 써주시는 것이 재료를 단단하게 고정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요. 이 포스트는 바늘에서 직선으로 서 있는 것이니까 계속 실 작업을 해서 포스트를 세워주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실만 가지고서 포스트를 세워주게 되면 좀 힘드니까 약간의 더빙을 이용해서 포스트를 세워주게 됩니다. 더빙은 조금씩 자주 반복적으로 쓰는 것이 예쁜 모양을 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포스트를 세워주신 다음에 이 포스트 밑에 부분에 해클링이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이곳에 두께를 주기 위해서 실을 가지고 허리를 감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감아주시기보다는 몇 바퀴씩 돌리신 다음에 다시 바늘 몸통에 한 번씩 고정해 주시는 작업이 중요하고요. 적당한 두께가 나올 때까지 이 포스트에 실을 감아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늘 크기와 맞는 해클 팁을 골라서 이 포스트, 그러니까 기둥에 이것을 해클을 묶어주게 됩니다. 설명보다는 손동작을 잘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해클 팁도 보면 면이 있는데 해클링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해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넓적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날카로운 쪽이 돌게끔 고정을 잘 해주신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포스트에 감아 세우게 됩니다. 이제 몸통을 성형하기 위해서 더빙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역시 부드럽게 한 방향으로만 돌려주는 것이 좋고요. 뒷부분부터 앞부분을 향해서 적당한 두께를 줘야 되는데 꼬리 부분이 약간 가늘고 몸통으로 돌아올수록 약간 두꺼워지게 됩니다. 특히 요 바늘의 가슴 부분을 더빙을 할 때는 이렇게 X자로다가 이렇게 감아주시는 것이 모양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빙이 끝났으면 이 마지막 실은 포스트를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앞쪽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 내려놓으셔야지 다음 작업이 수월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시면 해클을 돌려야 되니까 먼저 시간에 설명드린 해클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돌려주게 됩니다. 역시 일직선으로 물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과도한 힘을 주게 되면 해클이 끊어지니까 뒷부분을 잡고 부드럽게 잡고 회전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클이 일어나서 몸통의 날개 부분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수면에 안착을 하게 되면 커다란 부력 구실을 해주게 되니까요. 꼼꼼하게 돌려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위에서, 그러니까 윗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해클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해클 돌리는 양은 한 4바퀴에서 5바퀴 정도가 중요하고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아주 급류라든가 이런 곳에 쓸 때는 해클의 양을 더 많게 돌려주시고, 그리고 잔잔한 지역이나 예민한, 그러니까 그 대상 어종이 굉장히 예민해 있을 때는 해클의 양을 적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클 끝 팁이 자기 앞쪽에 위치해 있을 때 아까 돌려서 감아놓은 이 보빈을 가지고 해클의 밑부분을 3바퀴 정도 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3바퀴 정도 돌리게 되면 해클이 고정이 되는 거고요. 해클의 나머지 부분을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냅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도구의 이해 시간에 설명드렸던 위피니셔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실 매듭을 지어주게 되는데, 이때는 좀 크기가 큰 위피니셔를 사용해 주는 것이 편리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위피니셔에 걸어서 바늘 귀에다가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해클 꼭지점을 해클 밑으로 파고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해클 밑으로 이렇게 돌려주게 됩니다. 한 바퀴, 2바퀴 정도로 돌려서 1차 마무리를 해주시고, 다음에 또 한 바퀴, 2바퀴 정도를 돌려서 또 마무리를 지어주시고요. 이제 실을 잘라낸 다음에 이 포스트의 길이를 적당량을 남겨놓고 잘라냅니다. 헤드 시멘트를 마지막으로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드라이플라이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라 할 수 있는 패러슈트를 타행을 해보았고요. 이 패러슈트를, 사실 이 패러슈트가 드라이 패턴의 기본이라고는 하지만 이 패턴을 얼마큼 잘 숙달되게 만드냐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하게 될 어려운 타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이 패러슈트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